소시오패스 이건? 저는 뭐 소시오니 뭔지 잘 모르고요. 네. 저는 지금 뭐 대장동 파헤치기도 바쁘지 네. 잘 모르고. 네. 근데 나름대로 그게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뭐 공격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로서의 설명을 요구받으니까 그거는 소시오패스 쪽 계열입니다. 그런 그 특성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쪽에서 발끈해가지고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저는 그 내용보다는 이거를 왜 이재명 그 캠프에서 특정 학계 보고 이거 잘라라 말아라. 왜 그렇게 합니까? 권력이 민간 학회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거는 포괄적으로 이건 간섭하고 군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대통령 될 사람의 이 건강 정보는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라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그리고 야 그러면은 야 소시오패스라는 게 뭐 나쁜 뜻 아니냐? 좋습니다. 근데 4년 전,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후보 때나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 뭐 정혜신 그 정신과 박사를 비롯해서 민주당 성향의 많은 전문가, 언론인 뭐 등등 많은 사회적 영향이 높은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그 팬클럽들까지 박근혜 구체적인 병명까지 넣어가지고 이거를 전 퍼날르기 하고 자기네끼리 막 만세 부르고 그러면서도 이게 의사의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소근거리는 소리라도 지적한 사람이 단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때 야 이거는 아무리 우리의 정치적인 그 경쟁 상대지만 이렇게 해서는 직업윤리 위반이다라고 얘기한 그쪽 진영의 인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찾아봐 주시죠. 나오면은. 근데 정말로 안. 그래서 정의라든지 윤리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이미 정의가 아니고 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와 윤리를 빙자한 내로남불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사악한 무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무슨 직업윤리냐는 거기다가 기가 찼던 것은요. 무슨 학회에서 무슨 구두 경고를 했대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야. 경고 안 받으셨습니까? 실제 받으신 적이 없는데 그걸 또 뉴스를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회에서 경고를 하려면 위원회 소집하는 데만 또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그렇죠. 다음 날 구두 경고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것도 그쪽 계열의 신문 2개에서 퍼날르고 이게 온갖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기가 차서 이제 두고 보다가 혹시 그 내부에서 그런 얘기라도 있었나 해서 봤더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가지고 무슨 학회에서 벌써 경고한 것처럼 제명할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려는 걸 보니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도 그냥 넘어가고 나면 다 기정사실화돼서 그냥 이 먹물 뿌리기 그냥 뭐 흙탕물 끼얹고 나면 대응을 못 하더라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임자를 지금 잘못 골랐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의사윤리에 이게 바나나 싶은 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직접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치료해보니까 소시오패스야 라고 얘기했다면 저 의사윤리에 그건 반한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은 하는 패턴을 보니까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한 게 왜 의사윤리 이건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그 왕이 미쳤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구속이 됐는데 국가기밀누설죄로 구속됐다라는 유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인 영역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에 관한 그런 정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시오패스라는 게 진단명도 아니래요. 그런 명의로는 진단서가 나갈 수가 없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임이니 뭐니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좀 통칭하는 하나의 그 어떤 분류 어떤 그 분류하는 그 보통 명사지 구체적으로 진단해서 딱 진단할 때 그 병명은 소시오패스라는 그 진단명은 아예 없대요. 그러니까 진단도 없이 뭐 했다 이런 말은 그 자체가 성립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 진단명이 필요하면 진단해줄게. 뭐? 근데 진단명 없다는데 그런 진단명이 없답니다. 그래서 참
소시오패스 진단명 아니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나는 소시오패스입니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전혀 가정인데 저는 그 책을 우연히 약간 내용을 잠깐 접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재명 캠프라면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보니까 옛날에 유명한 장군들이 많더라. 사람을 많이 죽이고 과거 같으면은 용맹한 정치가들이 다 소시오패스더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업의 CEO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필요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소시오패스들. 제가 이재명 후보 변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식으로 오히려 하는 거 보고 야 이재명 쪽에는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소시오라는 게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닌데 소시오라는 게 사회잖아요. 사회. 네. 사회라는 게 타인이라는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고통, 고통에 대해서 타인의 공감을 어려움에 못하는 대해서 느낌이 없는 거야.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느낌이 없으니까 자기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이 불편한 마음 없이 네.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면에서 소시오 남에 대한 공감, 남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처럼 느낄 수 있는 그게 패스니까 없다라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뜻으로 그런 거 가냐 하겠는데 그 이상은 그쪽 분야도 워낙 전문 분야라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발끈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아니 발끈할 아니 저라도 네. 발끈하죠.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좋진 않지만 뭐 서로 뭐 아니 무슨 윤석열 후보나 오만 얘기도 다 듣고 있는데요. 뭐 윤석열 후보는 네. 뭐 또 다들 뭐 그런 그거보다 더한 얘기도 듣고도 뭐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아무 얘기나 다 하면서 네. 조금이라도 뭐 안 좋은 얘기하면은 참지를 못하네요. 이제 그 이재명 그러니까요. 쪽은. 예. 그 자기들이 다른 후보들한테 다른 야당 네. 후보들한테 그 전에 했던 말들, 예. 발언들 물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번에 가서 이제 미안합니다 뭐 하긴 했지만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 보면은. 네.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남한테 했던 막말과 네. 그 상처, 사람을 죽이는 그럼요. 언어에 대해서는 네. 느낌이 없고 네. 자기한테 쏟아지는 예. 손톱에 가시 박히는 그거는 그렇죠. 정말 그건 완전 그 극한의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보니까 그러네. 소시오네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는 그 말에 대한 반응 자체가 소시오패스네. 그죠?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또 깨달았네요.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합이 좋으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깨닫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이런 얘기는 해요. 아니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봐라. 40%는 정말 탄탄하게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이재명 하면 그걸 찬성하던 하지 않던 기본소득 뭐 이런 거 딱 떠오르는데 도대체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다 너의 대표 공약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단어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한마디로 하면 저는 국가 찬스. 국가 찬스. 아, 요거 좋네요. 예. 국가 예를 찬스. 들어서 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국가 네. 찬스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네. 지금 무주택자들에게는 네. 집을 살 때 절반을 국가가 투자를 해줍니다. 오. 돈을 줘버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등기부에는 2분의 1씩 공유지분으로 등기돼 있는 겁니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 돈이 없으면 평생 살아도 되고. 근데 이 돈은 예. 이미 한 해에 21조씩 보금자리론으로 이미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돈을 그 돈이면 국가를 투자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재원은 그래서 재정은 7조를 들여가지고 21조의 국채를 발행해서 네. 이걸 안아주면 예.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나 윤석열의 원가주택과 네.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공약은 집을 네. 새로 지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 이재명은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서 그걸 30년 월세로 주겠다. 그렇죠. 라는 정책이거든요. 예. 근데 저의 정책은 새로 안 짓더라도 이미 있는 집에 대해서도 직장과 주택이 근접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고 지금 살아야 되는 그 속에서 적정한 가격, 적정한 조건의 집을 선택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그러면 절반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집을 투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 구체적인 집 그리고 그것을 몇 년 동안 보유할지 아니면 중간에 인수할지 끝까지 갈지 이거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우리 무주택자인 국민에게 전부 주는 거죠. 주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원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에 그거에다 약간만 얹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건 국가가 30년 국채로 이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제로 부담해야 될 것은 이자가
1% 이하로 아주 싸게 나오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는 네. 우리 금융 예. 학회 등 네, 네. 전문가들이 예. 뽑은 올해 정책 중에 베스트 공약. 아 그래요? 예, 이미 뽑혀 있습니다. 아 진짜 저 우리 미리 챙겼어야 원희룡 되는데. 후보님이 존재감이 좀 없었나 보다. 저 이번에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솔직히 네. 저도 한스러운 건데 네. 정책 대결하려는데 정책 공약을 제가 국가찬스 혁신 성장 공약 획기적인 공약을 네. 이미 30개가 넘게 발표를 했어요. 예. 네. 근데 설마 되겠어? 용 쓰네. 이러면서 기자들부터도 보질 않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참 아니 이 국가 찬스는 쏙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가슴을 예. 두들겼는데, 예.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면서 돈 뿌리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 찬스고요. 네, 네. 국가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진정한 혁신 성장입니다. 아, 아이고 우리 저 사필 기정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조선일보 화이팅 하나 써주셨고 또 하나는 아까는 윤 후보님과 함께하셔서 원팀을 이루십시오 이런 또 기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들 얘기 나오는. 예. 근데 국가 찬스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적용되는 어떤 핵심 키워드인가 보죠. 물론입니다. 이게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예. 18세부터 30세까지 이 2천만 원의 청년 교육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주도로 자기 진로를 훈련하기 위한 비용에 쓸 수 있게 합니다. 네. 대학 등록금으로 써도 되고 대학 안 간 사람은 직업 훈련 비용, 네. 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창업 준비 비용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걸 했냐면 기존에 반값 등록금이니 반값 등록금. 국가 장학금이니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뭐 그 내일 뭐 배움센터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5조 원씩 써요.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예. 돈은 모으면 힘이 생기고요. 푼돈으로 쪼개면 아유, 아무 이거는 부스러져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시장 경제와 국가 경영의 원리입니다. 네. 이재명은 목돈을 푼돈 만드는데 뛰어난 천재적인 기능을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하나 나왔네. 예. 목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어떤 일이든 비용이 들어가고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 그리고 들어간 돈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 네.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운동권들은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맞아요. 벌어본 적이 예. 없어서 남의 돈 함부로 써. 카드 긁는 거는 잘하는데 맞아요. 뺏어오는 건 잘하는데 뺏어왔을 때 그게 어떤 게 결손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카드를 긁으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 비용은 누구에게 전가돼서 물가가 어떻게 오르고 또 우리 전체 경제에는 그렇죠. 내가 가져와 버리면 이게 어떤 연쇄작용이 가는가에 예. 대해서 우선 알지를 못하고요. 예.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게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구나. 왜냐하면 그거 알면 못하거든. 예, 책임져야 되니까. 네.